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과거 대학에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. 옆집에는 80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.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. 나와 동생도 그 할머니에게 잡혀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.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고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며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교에 다닌다는 별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분이었다.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였고 나와 동생은 방을 따로 썼다. 그리고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.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 웃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.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 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 오는 건지 옆방에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는 종종 들려왔다. 그 당시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.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 자는 적도 많았다. 그날 역시 그렇게 게임을 하다 새벽 4시 반쯤에야 손을 놓게 되었다. 그렇게 막 자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온다.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주가 와 있는 건가?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. 여보,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. 그리고 그 직후 또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. 곧이어 방울이 울리고 다시 할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. 여보, 여보. 그 후에는 다시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.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. 할머니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저 여자 웃음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.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 학대였다.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. 그러는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났기에 나도 부엌으로 가 금방 들려온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.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?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들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.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좀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.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다.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무척 여위어 있었다.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였으며 난 가져간 반찬을 건넸다. 아, 고마워라.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.
그 후에도 신경이 쓰여 나는 계속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. 종종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여보,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.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있다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.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얼굴이 새파래져 벌벌 떠는 것이었다.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.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. 어머니랑 연락이 닿지를 않아요. 방 안에도 안 계시고.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?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. 저도 짐작할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. 난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.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. 그 사이 잠시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.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.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.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. 우리 집에는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딸이 답례품을 보내왔다.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고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났다.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. 아무리 봐도 웃을 것 같지는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.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.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걸까?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뉘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.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.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?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? 아니, 웃은 다음 똑같은 여자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 라고 말했었어. 동생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.